이제 역사교과서 단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의 첫 번째 단어 사료입니다. 사료가 개사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뭐죠? 재료료자를 쓰는 겁니다. 역사의 사료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사의 사료가 되는 거, 그쵸? 뭐 유물이랄지 이런 것들. 그 천안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천안이란 땅이 발전하게 된 계기? 이게 사실 천안이 되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천안이 하늘천에 편안한 안자를 쓰는 건 들어봤죠? 그래서 하늘 아래 평안한 땅이라고 잘못 배웠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당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동 이름이 뭐죠? 불당동이잖아요. 왜 불당동이에요? 부처 불자에 집당자를 써요. 웃기죠? 예, 불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불당을 왜 지어놨을까요? 큰 불당이 있었거든. 2개가 있었어요. 왜 지어놨을까요? 역사적으로. 왜냐면 여기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에서 우리나라 장수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장수들 중에 우리가 막 이름이 알만한 장수들도 있지만 이름을 모를 만한 장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밑에 딱 자기 부하가 100명 있는 백인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장수죠. 이해되죠? 그런 장수들이 다 여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바라요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지역 이름입니다. 천안이. 알겠지? 그랬는데 여기가 근데 이제 개발하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천안을 개발할까 공주를 개발할까 일제강점기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천안과 공주가 모두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백제는 알고 있지? 일본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가 삼국 중에 어디지? 백제야. 우리가 이제 백제의 사우라비가 있고 그 사우라비가 사무라이의 기본이 되고 이런 것처럼 백제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공주 땅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백제 유물들이 막 나온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백제 유물들이 나오니까 공주 땅은 개발해 못해. 왜? 우리의 민족의 정신 중에 하나가 백제인데 이 백제를 함부로 막 그저 막 개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좋겠다? 천안이 좋겠다. 묘지니까 다 그냥 헤쳐버리면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를 초반에 일제강점기 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안이란 지역이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뭐냐? 역사적 사료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이죠. 태도죠. 그래서 사료고요.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history죠. 그러면 그걸 형태를 형용사로 바꾸면 historical records가 됩니다. records는 기록이고, 데이터는 알고 계시고, material 재료란 뜻이죠. 소스도 재료예요. 다 적지 마시고 historical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적으세요. 우리가 history가 영어로 적겠습니다. history가 뭐니까? 역사니까 여기에 붙으면 뭐가 돼? 그렇지,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history는 역사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역사의, 역사의 기록, 역사의 데이터, 역사의 재료, 역사의 소스, 역사의 재료,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다음 기원전. 이것도 그냥 외우던데, 기원전에 원년원이라고 하는데, 원자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원년이라는 언어보다는 으뜸 원자를 적겠습니다. 해기, 으뜸 원, 앞전. 그럼 이 으뜸이 되는 존재가 누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양에서 으뜸이 되는 존재라고 하면 서양 종교의 으뜸이 되는 존재가 누구야? 예수야. Jesus Christ. 들었죠? Christ예요. 그래서 기원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Before Christ라고 해서 뭐야? BC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에노 도미니는 영어도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바티칸식 언어인데 우리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태어난 순간, 거기부터가 AD예요. 주가 태어나기 전, 주가 태어난 후. 그거는 약간 서양식의 기록이죠. 서양식으로 해를 세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서기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뭘 쓸까요? 부처? 우리나라는 부처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단군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기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단기 4334년 뭐 이런 식으로 세요. 알겠지? 우리나라는 단기, 서양 애들은 서기. 역사 교과서에 나오죠. 난 빙하기를 모르진 않을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막집 같은 것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핵심적인 단어, 필요한 단어만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막집을 모르진 않겠지만 장막막자가 um이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순우리말 um에 한자가 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역전압처럼 뭐라고 써요? 운막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막집, 장막막자, 운막자를 쓴다. 이렇게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um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um을 파다 혹은 um을 얻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혁명. 작년에 영화 중에 혹시 서울의 봄이란 영화 너희들도 볼 수 있었나?
그지? 그때 그죠? 뭐 하면 뭐고 뭐 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잘못되면 뭐야? 실패하면 반역, 잘 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혁명이 뭐죠? 고칠 혁자의 운명명자. 나라의 운명을 고치는 일이다. 그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고치는 일, 그게 혁명입니다. 그 다음 문명 하겠습니다. 문명. 문명의 문자가 무슨 문자야? 그럴 문자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 역사 시간 2학년 때 배웠죠? 세계 4대 문명이 뭐예요? 중국 황하, 그 다음 베트남도 있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집트, 인더스, 인도 그 4개가 있죠. 걔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특징. 그렇죠. 글자가 처음 발견되었다는 거죠. 중국의 갑골문 맞아요? 그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처럼 문자가 발명되었고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실수를 덜 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잎사귀를 하나 먹었는데 큰 설사를 겪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나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기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한테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반복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문명입니다. 글자예요. 그래서 문명인 거예요. 알겠죠? 인간의 필요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연구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책을 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쾌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이게 엄청난 쾌감이거든요. 자, 그럼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 하시는 겁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펴시죠. 12페이지 폈어요. 오늘 배웠던 단어들이 눈에 보이나요? 그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눈에 보는데 생각보다 이제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오늘 문해노트, 집에 가서 좀 이따 얘기하지만 복습할 땐 문해노트를 펼쳐서 의미칸이 비어있죠? 의미칸을 채우고요. 책의 12페이지, 13페이지에 빈칸들을 채우며 문제를 풀이합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빈칸들을 채우며 문자를 풀이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6, 17페이지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에 필요한 이야기들도 하긴 합니다만 쉽다라고 느끼면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예습을 해와야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적혀 있죠? 원소. 맨 마지막 단어가 원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의 숙제입니다. 플러스 숙제. 원소와 원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탐구하는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와 원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